10년 넘게 알고 지내던 친구에게 연락이 옵니다. 우리 오랜만에 밥 먹을래? 딱 이 한 줄. 근데 그 카톡을 보는 순간 반가움이 아니라 한숨이 먼저 나와요. 만나기 부담스러워서. 집에서 쉬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와 동시에 왜인지 모를 죄책감도 듭니다. 참, 답장도 얼른 보내야 하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냥 좋아 언제 볼까? 이러면 되는데 이 6글자를 말하기가 참 어려워서 쉽게 말이 안 나옵니다. 결국 답장을 하지 못한 채로 시간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납니다. 카톡을 열 때마다 그 안 읽은 메시지가 눈에 밟히는데 그게 또 죄책감이에요. 근데요, 이거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 만나기 귀찮아지고 오래된 친구마저 부담스러워지는 거 거의 모든 성인이 겪는 현상이거든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고 나면 이제 죄책감이 사라지고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갈수록 친구를 정리하고 싶어지는 것은 뇌가 고장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상보다 더 잘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경험이 쌓이면서 당신의 뇌가 똑똑해져서 그래서 귀찮은 거예요. 오늘 그 이유를 낱낱이 설명해 드릴게요. 특히 뒤에서 나올 내용을 알게 되면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옛날에요, 학교 다닐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쉬는 시간에 혼자 앉아있는 게 죽기보다 싫었죠. 화장실도 같이 가고 밥도 같이 먹고 심지어 별로 안 맞는 애들이랑도 꾸역꾸역 어울렸습니다. 그때는 혼자인 게 곧 왕따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속으로는 집에 가고 싶으면서도 혼자 남겨지는 게 더 싫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금요일 저녁에 약속 없는 게 축복이에요. 퇴근하고 소파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시간이 어떤 모임보다 행복한 거죠. 예전에는 친구 10명이 있어야 안심이 됐는데 지금은 카톡 단톡방 알림만 봐도 피곤해집니다. 이 변화를 겪으면서 은근히 불안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나만 이런 건가? 내가 좀 이상한 건 아닌가? 사회성이 떨어진 건 아닌가 하고요. 특히 주변에서 요즘 왜 안 나와? 너 변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뜨끔하잖아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싶고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건 내가 나빠진 게 아니라 나의 뇌가 똑똑해진 겁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이미 오래전부터 연구해왔어요. 그리고 그 연구 결과가 꽤 놀랍습니다. 이 심리학 이론 하나만 알면 앞으로 인간관계에서 죄책감 느낄 일이 확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이 이론을 알기 전에요, 먼저 우리 뇌가 왜 이렇게 설계됐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10살짜리 아이한테 시간이 부족하냐고 물어보세요. 그게 무슨 소리냐라는 표정을 지을 거예요. 전혀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겠죠. 방학이 영원할 것 같고 할 수 있는 게 무한해 보이니까요. 근데 30살, 40살 성인한테 같은 질문을 하면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체력은 줄고 해야 할 건 늘고 하루가 녹아내리듯 사라지잖아요. 바로 이 차이가 핵심이에요. 이걸 설명하는 심리학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수십 년간 사람들을 추적 관찰했는데요. 발견한 게 뭐냐면요, 대학생한테 오늘 저녁 누구랑 보내고 싶어? 라고 물으면 새로운 사람을 고르는 비율이 높았어요. 근데 같은 질문을 했는데 한 가지 조건만 바꿨어요. 만약 내일 이 도시를 떠나야 한다면? 그랬더니 대학생들도 가장 친한 사람, 가족을 골랐어요. 시간이 무한하다고 느끼는 10대나 20대 초반에는 뇌의 목표가 탐색이에요.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새로운 정보를 얻으려고 하죠. 그래서 좀 안 맞는 사람이라도 일단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뇌가 일단 넓히라고 시키니까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유한하다는 감각이 슬슬 올라옵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주말이 금방 지나가고 1년이 점점 짧아지잖아요. 이때 뇌의 목표가 바뀝니다. 넓이에서 깊이로, 탐색에서 회복으로요. 뇌가 이제 아무나 만나지 말고 진짜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만 만나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어릴 때는 심심함이 제일 무서워서 사람을 붙잡았고 커서는 피곤함이 제일 무서워서 사람을 줄이는 겁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이라고 불러요. 스탠퍼드의 로라 카스텐슨 교수가 정립한 이론인데 시간이 줄어들수록 사람은 감정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만 남기려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즘 사람 만나기 귀찮은 건 성격이 삐뚤어진 게 아니라 뇌가 정상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어요. 만약 관계가 단순히 만나는 횟수의 문제라면 그냥 약속을 줄이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왜 어떤 관계는 한 번만 만나도 일주일치 에너지가 싹 빠지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 안에 배터리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스마트폰 배터리처럼 아침에 100%로 시작하는 정신력 배터리요. 출근해서 업무 보고, 점심시간에 상사 눈치 보면서 밥 먹고, 오후에 회의 들어가서 안 웃겨도 웃어주고, 퇴근길에 지하철에서 사람들한테 치이면서 집에 돌아오면 이미 배터리가 반절이 넘게 나갑니다. 거기서 월세, 대출, 보험, 저축 같은 생존 문제를 머릿속으로 굴리면 배터리가 또 빠지고요. 남는 건 기껏해야 배터리 5%예요. 근데 그 5% 가지고 안 친한 사람 앞에서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라고 밝은 척 해야 돼요. 솔직히 그 에너지로는 숨 쉬는 것도 벅찬데 말이죠. 실제로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가 1990년대 후반에 연구한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 뇌에는 자기 조절에 쓸 수 있는 에너지 총량이 정해져 있다는 건데 감정을 참는 것, 집중하는 것,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 이런 게 전부 같은 배터리를 깎아먹는 거예요. 이걸 자아 고갈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의지력에도 한도가 있다는 거예요. 쓰면 쓸수록 줄어들고 다 쓰면 충전해야 하는 거죠. 20대 때를 생각해보세요. 그때는 이 배터리 용량 자체가 컸어요. 학교 끝나고 과팅 가고 술 먹고 새벽에 라면 끓여 먹고
다음날 또 수업 가고 나랑 안 맞는 사람을 만나도 에이 그래도 재밌잖아? 하면서 버텼단 말이에요. 배터리가 크니까 완충지대가 있었던 거죠. 근데 30대가 넘어가면 그 완충지대가 거의 사라져요. 직장에서 쓰고 생존에 쓰고 남은 5%로는 아껴 쓰지 않으면 뇌가 먼저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뇌가 자동으로 방어기제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면 에너지 마이너스다. 스위치 꺼. 이렇게요. 사실 여러분은 친구를 잘났다기보다 뇌가 알아서 스위치를 꺼버린 것에 가까워요. 살기 위해서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더 생기죠. 배터리가 5%밖에 안 남았으면 모든 사람이 다 부담스러워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친구는 만나면 오히려 에너지가 충전되고 어떤 친구는 1시간만 만나도 누구에게 두들겨 맞고 온 것처럼 축 처지고 이 차이가 뭘까요? 누구나 주변에 한 명쯤 있죠. 밤 12시까지 그 친구의 연애 상담을 들어주다가 밤늦게 잤습니다. 그래서인지 출근길에 괜히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나왔으니까요. 근데 그 친구한테 온 카톡은 땡땡아 어제 고마웠어. 이 짧은 메시지 한 줄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힘들 정도로 친구의 고민 상담을 잘 해줬는데 돌아오는 건 대충 하는 인사말인 거죠. 그 한 줄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아, 나는 이 사람한테 뭘까? 이런 관계에서 듣는 쪽이 하는 일이 있어요. 내 감정을 써가면서 상대를 돌봐주는 건데 문제는 이 노동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밤새 친구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다음날 아무도 수고했다고 안 해줍니다. 그 피로감은 오롯이 내 몫이 되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정서적 노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착한 사람, 잘 들어주는 사람, 배려 많은 사람이 제일 먼저 관계에서 탈진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손절하고 싶다는 마음은 결코 차가운 게 아닙니다. 그건 내 경계가 무너졌다는 경고등이 켜진 거거든요.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솔직히 떠오르는 얼굴 한 명쯤 있으시죠? 전화 올 때마다 약간 숨이 막히는 그 사람이요. 카톡에 그 이름이 뜨는 순간 배터리가 10%는 빠지는 느낌. 그 느낌 분명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기빨림이라는 감정, 사실은 온전히 상대방 탓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에너지를 가져가는 건 맞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별로 안 흔들리거든요. 같은 친구를 만나도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유독 힘들잖아요. 기빨림은 내 에너지 잔량이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 같은 만남이 회복이 될 수도 소모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상대방 요인이에요. 만나면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은근슬쩍 깎아내리는 사람, 내 시간과 감정을 당연하게 가져가는 사람. 이건 확실히 상대 쪽 문제가 맞죠. 다른 하나는 나의 쪽 패턴이에요. 거절을 잘 못하거나 남의 부탁을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거나 항상 내가 분위기를 맞춰줘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경우죠. 매번 내가 들어주는 역할이거나 항상 져주는 패턴이 10년째 반복되면 관계 자체가 노동이 돼버립니다. 상대를 바꿔도 내 패턴이 안 바뀌면 결국 똑같은 자리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친구 사이에서도 서로의 리듬이 안 맞아서 충돌할 수 있어요. 한쪽은 연락이 뜸해지면 불안해서 더 매달리고 다른 한쪽은 감정적으로 다가올수록 부담스러워서 도망가려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이건 둘 중 누가 나쁜 게 아니라 관계의 속도를 맞춰야 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이야기할게요. 불필요한 인연을 정리하는 것. 이건 훌륭한 멘탈 케어 맞아요. 내 에너지를 갉아먹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건 현명한 거예요. 하지만요, 이런 게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처음에는 진짜 독이 되는 사람을 끊어요. 감정을 함부로 소비하는 사람, 만나고 나면 두드려 맞은 것처럼 축 처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정리하면 진짜 마음이 시원하거든요. 근데 그 시원함의 맛을 들이면 기준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을 잘라냈는데 다음에는 나한테 별 도움 안 되는 사람을 자르고 그 다음에는 나한테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소모하게 하는 사람까지 자르게 돼요. 어느 순간 돌아보면 곁에 남은 사람이 없어요. 나한테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 한두 명, 아니면 정말 아무도 없거나. 솔직히 여기까지 들으면서 조금은 뜨끔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쟤는 왜 항상 저래,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 하면서 사람을 잘라낸 기억 방금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건강한 가지치기와 도피성 손절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그걸 정확하게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가지치기는 특정 행동이 반복적으로 나를 힘들게 할 때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용기가 있어요. 정리하고 나서도 마음이 담담하죠. 도피성 손절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바로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갈등 자체를 직면하지 않고 도망치는 거죠. 그리고 끊고 나서도 내가 잘한 거 맞지? 이게 맞는 거지? 하고 반복적으로 확인하게 돼요. 이 불안한 되새김이 계속된다면 그건 가지치기가 아니라 회피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도피성 손절의 핵심은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나를 들여다보지 않고 상대방만 문제 삼는 거예요. 제가 에너지 뱀파이어니까 끊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가만 보면 주변 사람 대부분한테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럼 세상에 에너지 뱀파이어가 그렇게 많은 건지 아니면 지금 내 배터리가 너무 방전돼서 모든 사람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건지 여기서 정직해져야 해요.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관계를 끊어버리면 단기적으로는 편해져요. 당연하죠. 불편한 걸 치워버렸으니까요. 근데 그 편함은 성장이 아니라 회피예요. 그리고 회피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직장에서 큰일이 생기거나 그때 전화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건 그때 가서야 비로소 알게 될 외로움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더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나도 누군가에게는 에너지 뱀파이어였던 적이 있지 않을까요? 힘들 때 친구한테 전화해서 30분 동안 내 이야기만 쏟아낸 적, 속상해서 톡으로 장문 보낸 적, 상대방 사정은 안 물어보고 내 감정만 풀어낸 적 한 번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상대방은 여러분한테 에너지를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관계라는 건 일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끊어야 할까요? 아니면 꾹 참아야 할까요? 보통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이분법으로 봐요. 유지하거나 끊거나. 딱 두 개죠. 하지만 사실 관계는 이분법이 아니라 스펙트럼이에요. 끊는 것과 유지하는 것 사이에 수많은 단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3단계로 정리해봤어요. 1단계는 빈도 조절입니다. 매주 만나던 걸 한 달에 한 번으로, 매일 하던 카톡을 가끔으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에너지 소모는 확 줄어듭니다. 모든 관계를 절친 아니면 남으로 나눌 필요가 없어요. 자주 안 만나도 유지되는 관계가 있거든요. 연말에 잘 지내지? 한마디면 충분한 사이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굳이 끊을 필요도 없고 가까이 끌어올 필요도 없어요. 그냥 존재 자체를 인정하면 되는 거죠. 2단계는 역할 재협상이에요. 관계 안에서 내가 맡고 있는 역할을 바꾸는 거죠. 만약 만날 때마다 상담사 역할을 하고 있다면 나 요즘 나도 지쳐서 오늘은 무거운 이야기 좀 쉬자 라고 솔직하게 말해보는 거예요. 불편함을 직접 말하는 게 어렵다는 거 알지만 이 말을 못해서 참고 참다가 한 번에 터져버리는 게 진짜 관계를 깨는 겁니다. 참다가 폭발해서 끊는 건 손절이 아니라 사고예요. 마지막 3단계는 관계 종료입니다. 1단계와 2단계를 다 해봤는데도 만날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거나 지속적으로 선을 넘는다면 그때는 정말 놓아주는 게 맞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처음부터 3단계로 가는 건 손절이 아니라 도망이라는 겁니다. 구분하는 기준은 의외로 간단해요.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온 날 밤에 어떤 기분이 드는지 살펴보세요. 피곤하지만 나쁘지 않았다면 빈도 조절로 충분하고요. 뭔가 자존감이 깎인 느낌이라면 역할 재협상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다면 그건 놓아줘야 하는 관계일 수 있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잘라내는 용기보다 느슨하게 유지하는 지혜가 더 어렵습니다. 진짜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은 사람을 잘 끊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리를 유연하게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나이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건 여러분의 사회성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뇌가 관계를 바라보는 목표가 탐색에서 회복으로 바뀐 거고 자아 배터리가 한정돼 있어서 에너지를 아끼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사람 만나기 귀찮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관계를 줄이는 건 사회성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덜 만나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만나기 위한 준비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인간관계의 목표는 많이 사귀는 것도 아니고 다 끊는 것도 아닙니다. 만나고 돌아왔을 때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 있는 관계, 그걸 남기는 거예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공감이 많이 가셨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어도 좋고요. 공감이 가는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김파란 심리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